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복잡한 세상을 따뜻하고 명확한 그림으로 풀어드리는 오늘의 시각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호스트 A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치 편안한 라디오 사연을 듣는 것처럼 화면에 큼직큼직한 그림과 글씨들을 띄워놓고 우리 삶의 아주 깊숙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전문가 호스트 B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 B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이 우리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는 화면에 보이시는 제목처럼 삶의 향기, 즉 우리의 집에서 나는 냄새와 그 안에 담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주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가상의 사연을 제가 화면에 띄어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집에서 왠지 모를 노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누가 놀러 올까 겁이 나기도 하고요. 게다가 장롱을 열어보면 입지도 않는 오래된 옷들이 가득한데 왜 이리 버리기가 힘든 걸까요? 참 깊이 공감되는 사연이죠. 나이가 들면서 내 몸과 내 공간에서 나는 냄새에 신경 쓰이게 되고 또 지나간 세월이 담긴 물건들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오늘 이 고민을 화면과 함께 하나하나 다정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의 첫 번째 고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뜬 질문처럼 우리는 왜 우리 집 냄새를 맡지 못할까요? 참 이상하죠.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특유의 냄새가 입구부터 확 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혹시 내게서 혹은 우리 집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진 않을까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님을 초대하기가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의 코가 이상해졌거나 후각이 둔해져서가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후각 수능이라는 단어가 아주 크게 적혀 있는데요. 코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왜 유독 내 집 냄새만 모르는 걸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후각 수능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코가 생각보다 아주 민감하지만 동시에 쉽게 필요해지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백화점 1층 향수 매장에 가면 처음엔 향기가 진동하지만 한 바퀴 돌고 나면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그 집에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매일 맡는 냄새를 단순한 잡음으로 여기고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야 새롭고 위험한 냄새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 집 냄새를 못 맡는 건 코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전혀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건강하다는 증거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께서 걱정하신 이른바 노인 냄새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매일 깨끗하게 씻으시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속상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화면의 중심 키워드를 한번 보시겠어요? 노네날이라고 띄워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물질이 바로 이 노네날입니다.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피부 상태가 변하면서 분비되는 피지가 산화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씻지 않아서 위생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몸의 대사 과정이 변해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입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적 변화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화면을 보면 물세탁과 기름때 제거 세제를 비교해 두었는데요. 그럼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평소처럼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는 안 없어지는 건가요?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노네날은 쉽게 말해 아주 강력한 기름 성분입니다. 우리 고깃집 다녀오면 고기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서 잘 안 빠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섬유에 코팅되듯 딱 달라붙기 때문에 단순히 물로 헹구거나 일반적인 물세탁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기름 성분을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는 전용 세제를 사용하셔야만 옷에 뺀 냄새를 말끔히 지우실 수 있습니다. 세제 선택이 정말 중요했군요. 자, 이제 사연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빨아도 냄새나는 수건의 미스터리라고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주부님들, 어르신들의 평생 골칫거리죠. 장마철이나 실내에서 수건을 말리면 참기 힘든 시큼한 쉰내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흔한 고민입니다. 아무리 향기 좋은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고 세탁기를 여러 번 돌려봐도 그 불쾌한 쉰내는 참 지독하게 남아있죠. 이 냄새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요. 그 정체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큼직한 글씨로 모락셀라균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 녀석이 바로 그 쉰내의 주범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락셀라균은 피부나 섬유에 주로 서식하는 세균인데요. 이 균이 우리의 땀이나 각질 같은 유기물을 먹고 분해하면서 내뿜는 찌꺼기가 바로 그 시큼한 쉰내의 실체입니다. 특히 이 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 그러니까 젖은 수건이나 잘 마르지 않은 빨래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리 빨아도 이 세균이 안 죽고 계속 냄새가 나는 걸까요? 화면에는 바이오필름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 세균들이 참 영악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남으려고 아주 강력한 보호막을 만드는데 그걸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아 표면을 혀로 만져보면 미끈미끈하게 끼어있는 얇은 막이 있죠. 양치질을 안 하면 그 치태 안에서 충치균이 계속 살아남듯이 수건에도 이 세균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대충 물로 빨아서는 세균이 절대 죽지 않는 겁니다. 아, 치태를 생각하니 아주 확 이해가 갑니다. 어르신들 이해하시기 참 편하겠어요. 그럼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지독한 보호막을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화면의 순서대로 물리적으로 이 막을 부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으셨잖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뜨거운 열로 보호막을 깨버리는 거죠. 또는 과탄산소다 같은 강력한 표백제를 따뜻한 물에 녹여 사용하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주 과학적인 지혜입니다. 냄새를 향기로 덮으려 하지 마시고 푹 삶거나 과탄산소다를 이용해 근본적인 보호막부터 부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옷의 냄새를 지우는 지혜를 확실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우리의 옷장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화면의 질문처럼 당신의 옷장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요? 사연 주신 분도 입지도 않는 오래된 옷을 버리기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옷의 물리적인 냄새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옷장에 담긴 심리적인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옷장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곳을 넘어서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작은 거울과도 같거든요. 허스트 A, 화면에 띄워드린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사회적 언어이며 우리 자존감의 거울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집에 있으면 아무도 안 본다고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얼룩진 낡은 옷만 입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집이 편안한 공간인 것은 당연하지만 후줄근하고 낡은 옷만 계속 입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우울감이나 위축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외출을 안 하더라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챙겨 입으면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펴지고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옷은 결국 나를 대접하는 방식이자 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 입는 옷을 장롱에 꽉꽉 채워두고 도무지 버리지 못하는 그 무거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은 흔히 깊은 상실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떠났거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생기는 마음의 텅 빈 자리를 과거의 물건으로라도 채우려는 쓸쓸한 무의식이죠. 하지만 가장 빛났던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낡은 옷들을 꽉 쥐고 있으면요. 정작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갈 편안한 현재의 공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미래의 공간까지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화면의 비교처럼 미래를 향해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물건으로 채우려 했다는 말씀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네요. 그렇다면 이 무거운 옷장 도대체 어떻게 비워내야 할까요? 화면에 아주 커다랗게 숫자 3이 떠 있는데요. 정리를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명확한 기준 하나를 제안해 드립니다. 바로 3년의 법칙입니다. 오늘 당장 내 옷장을 열어보시고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거나 심지어 꺼내보지도 않은 물건이 있다면 이제는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과감히 밖으로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왜 하필 3년일까에 대한 이유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왜 꼭 3년인가요? 첫째로 3년은 우리 몸의 노화와 체형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3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 모습이랑 또 확 다르잖아요. 둘째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처럼 우리의 삶은 보통 3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아이들이 졸업하면 정들었던 교과서를 버리고 방을 새로 단장하듯 3년이 지났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나를 다정하게 떠나보내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기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충분하고 건강한 기준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3년 주기에 비유해 주시니 어르신들도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 꽉 막힌 옷장과 여유로운 마음의 공간이 대비되어 있죠. 결국 옷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낡은 천 조각들을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상처와 우울감을 걷어내고 새로운 숨통을 틔워주는 따뜻한 치유의 과정이군요. 정확하십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옷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다면 내 마음도 지금 무언가에 짓눌려 꽉 막혀 있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이 끝나면 장롱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3년의 법칙에 따라 천천히 비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비워지면 놀랍게도 오랫동안 묵혀있던 마음의 짐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사연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집에서 나는 냄새부터 마음을 비춰주는 옷장 이야기까지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화면에 띄워드린 이 다정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건네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나요? 퀴피한 냄새는 올바른 세탁으로 개운하게 씻어내시고요. 마음의 해묵은 짐은 3년의 법칙으로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비워낸 그 넉넉한 자리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향기가 아주 향긋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과 집안 곳곳이 포근하고 향기로운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시각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